매매를 하다보면 이런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롱을 잡았습니다. 자리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지지를 받는 것 같았고 차트도 나쁘지 않아 보였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입합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가격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은 나올 수 있지. 아직 손절 자리까지는 안 왔다. 조금 더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은 계속 하락합니다. 내가 잡은 자리 아래로 내려오고 내가 손절로 잡아둔 직전 저점 근처까지 옵니다.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손절해야 될까? 조금만 더 버티면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다. 원래 정한 손절은 지켜야지. 결국 손절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진짜 짜증나게도 내가 손절하자마자 가격이 반등합니다. 조금 반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나리오 그대로 올라갑니다. 내가 손절했던 자리가 거의 최저점이 됩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당했다. 왜 내가 손절하면 항상 반등할까? 조금만 더 버틸걸. 누군가 CCTV로 날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감정 정말 많은 분들이 겪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손절하면 반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이상하게도 내가 손절한 자리가 저점이나 고점이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하시거나 작업하시거나 쉬면서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특정 차트 한 장이 아니라 손절 이후의 반등이라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나의 매매 기준은 어떻게 바꿀 건가 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손절하지 마세요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버티면 된다 하는 영상도 아닙니다. 손절 없는 매매를 하라는 영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손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손절 자체가 아니라 왜 그 자리에서 들어갔고 왜 그 자리에 손절을 뒀는가 입니다.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손절 당할 자리에서 진입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초보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손절 이후에 반등을 몇 번 경험하면 손절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손절을 너무 빨리 했구나. 다음번에는 손절하지 말고 버텨야겠다. 어차피 반등하네. 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계좌를 무너뜨리는 시작입니다. 한 번 버텼다가 살아난 경험, 한 번 손절 안 하고 기다렸더니 다시 본전 오고 심지어 수익까지 냈던 그 경험 다들 있을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실력이 아니라 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 한 번에 운이 좋았던 경험이 내 기준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원래는 짧게 손절했어야 하는 자리인데 지난번에 버텼다가 살아난 기억 때문에 손절을 못합니다. 조금만 더 보자. 어차피 다시 올라오겠지. 이번에도 흔들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단타가 스윙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봉 보고 들어간 단타였습니다. 손절도 짧게 잡았고 빠르게 먹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손실이 나니까 갑자기 15분봉을 봅니다. 15분봉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1시간 봉을 봅니다. 1시간 봉도 안 좋으면 4시간 봉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아직 큰 추세는 살아있다. 이건 짧은 흔들기다. 큰 그림에서는 괜찮다. 근데 사실은 큰 그림으로 매매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4시간 봉 기준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5분봉 단타로 들어갔다가 손절이 싫어서 기준을 바꾼 겁니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손절을 피하려고 기준을 바꾸는 순간 매매는 무너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고 나면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경험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뻔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너무 뻔한 자리에 손절을 두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어느 구간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습니다. 계속 한 가격대에서 반등합니다. 한 번 반등하고 두 번 반등하고 세 번 반등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지라고 봅니다. 여기 지지 강하네. 이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네. 여기서 롱 잡으면 되겠다. 문제는 여러분만 그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봅니다. 초보도 보고 중급자도 보고 지표도 보고 알고리즘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는 뭐가 쌓일까요?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의 손절이 쌓이게 됩니다. 직전 저점 아래, 주요 지지라인 아래, 박스권 하단 아래, 전일 저점 아래, 방향이 크게 바뀐 스윙 포인트 아래, 이런 곳에는 항상 손절이 몰립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보는 자리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는 자리는 시장에서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주문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손절 주문도 주문입니다. 롱 포지션의 손절은 매도 주문입니다. 숏 포지션의 손절은 매수 주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저점 아래에는 매도 주문이 몰리고 중요한 고점 위에는 매수 주문이 몰립니다. 가격이 그 구간을 살짝 깨고 내려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롱 잡은 사람들의 손절이 터집니다. 손절 매도가 쏟아집니다. 그 순간 가격은 더 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보들은 여기서 공포를 느낍니다. 아, 지지 깨졌다.
이제 하락 시작이다. 손절해야겠다. 그래서 손절합니다. 근데 그 손절들이 다 터지고 나면 아래로 밀 매도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구간이 진짜 하락 시작이 아니라 단순한 유동성 수입이었다면 가격은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더 빠르게 복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한 자리가 저점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확히는 시장이 내 손절만 본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손절을 뒀고 그 유동성이 한 번에 정리된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음모론으로 보면 실력이 안 늘어납니다. 세력이 내 손절을 봤다, 거래소가 내 포지션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 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들어갔을까? 왜 나는 사람들이 다 손절을 두는 곳에 같이 손절을 뒀을까? 왜 나는 유동성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시장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뻔한 주문을 처리하는 거일 뿐입니다. 손절 이후에 반등이 자주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확인 없는 터치 진입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 저항을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에 닿으면 롱, 저항에 닿으면 숏, 피보나치 0.618에 닿으면 롱, 추세 라인에 닿으면 진입, 오더 블록에 닿으면 진입, 이렇게 자리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리만 보고 들어가면 계속 털립니다. 왜냐면 시장은 그 자리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반등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지 구간에 닿았다는 건 그 구간에서 반응을 볼 수 있다는 뜻이지 무조건 반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항에 닿았다는 건 그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뜻이지 무조건 하락한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초보는 이 구간들을 신호처럼 씁니다. 여기 왔으니까 롱, 여기 닿았으니까 숏,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가격이 지지 구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롱을 잡습니다. 근데 가격은 지지 구간 하단까지 더 밀립니다. 내 손절을 건듭니다. 손절 당합니다. 그 다음에 반등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됩니다. 왜냐면 내가 너무 빨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지는 선이 아니라 영역입니다. 그 안에서 가격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꼬리를 만들 수 있고 한 번 더 아래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 구간에 닿자마자 들어갑니다. 손절은 바로 아래에 짧게 둡니다. 그러면 시장의 정상적인 흔들림에도 쉽게 털립니다. 특히 단타에서는 이게 더 심합니다. 1분봉, 3분봉, 5분봉으로 보면 모든 움직임이 크게 느껴집니다. 작은 꼬리도 무섭고 작은 음봉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손절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나는 리스크 관리까지 잘해야 하니까 손절을 짧게 잡아야지.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짧은 손절이 항상 좋은 손절은 아닙니다. 짧은 손절과 좋은 손절은 다릅니다. 좋은 손절은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 나가는 손절입니다. 나쁜 손절은 정상적인 흔들림에 나가는 손절입니다. 자리보다 방향과 구조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구조에서 눌림 롱을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직전 지지 구간 피보나치 되돌림 이전 매물대가 겹치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롱을 잡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그 구간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반등 반응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점을 한 번 더 낮췄다가 빠르게 복귀하는지, 아래 꼬리를 만들고 다시 구간 안으로 들어오는지, 작은 시간대에서 하락 구조가 깨지는지, 리테스트에서 버티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확인 매매를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저점에서 못 잡습니다. 반등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진입 가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수익의 폭도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상한 자리에 먼저 들어가서 흔들림에 털리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확인 매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기보다 의미 없는 손절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저점 욕심을 줄이고 살아남을 확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초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저점 진입이 아닙니다. 계속 살아남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리보다 방향과 구조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볼 때 위치만 봅니다. 여긴 지지니까 롱 잡자, 여긴 저항이니까 숏 진입. 근데 시장 방향이 그와 반대라면 상승 구조에서 저항 같다고 계속 숏을 치면 처음엔 조금 맞는 것 같다가 계속 손절납니다. 하락 구조에서 지지 같다고 계속 롱을 잡으면 잠깐 반등하는 것 같다가 계속 깨집니다. 좋은 자리도 방향과 구조가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승 구조에서는 지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락 구조에서는 저항이 더 중요합니다. 상승장 한가운데서 저항마다 숏을 치는 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매매입니다. 그래서 나의 손절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줄이려면 단순히 손절폭만 넓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방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 구조인지 하락 구조인지 횡보인지, 상승 구조라면 어떤 눌림을 기다릴지, 하락 구조라면 어떤 반등을 기다릴지, 횡보라면 박스 상단과 하단에서 어떤 반응을 볼지, 이게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자리보다 구조가 먼저입니다. 구조 없는 자리는 함정이 됩니다.
손절을 너무 짧게 잡는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짧게 잡는 이유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에 크게 읽고 싶지 않으니까 손절 자체를 짧게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손절 위치를 차트 구조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1% 이상 손실 보면 안 돼. 이번 매매는 20불만 손실 보고 나올 거야.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손절이다. 이런 식으로 손절을 정합니다. 물론 계좌 리스크 관리는 금액과 퍼센트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차트에서 손절 위치는 구조로 정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금액에 맞춰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거나 레버리지를 줄여야지. 수익을 크게 먹고 싶어서 포지션 사이즈와 레버리지는 크게 들어가면서 차트 구조를 무시하고 손절 라인을 억지로 당겨오면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가 깨지는 지점은 직전 저점 아래인데 그곳까지 손절을 두면 손실이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더 위로 당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시나리오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포지션만 먼저 털립니다. 가격은 정상적으로 저점을 테스트하고 아래 꼬리를 만들고 다시 반등합니다. 근데 나는 이미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왜 내가 손절하면 반등할까? 사실 반등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 손절이 너무 가까웠던 겁니다. 손절을 넓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보는 구조상 손절이 1.5% 정도 필요하다면 그 손절 폭을 감당할 수 있게 진입하는 금액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근데 초보는 수량은 그대로 두고 손절만 짧게 잡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털립니다. 손절을 짧게 잡는 건 리스크 관리처럼 보이지만 구조를 무시한 짧은 손절은 오히려 손절 횟수를 늘립니다. 작게 여러 번 읽다가 멘탈이 무너지고 결국 한 번 손절 안 해서 크게 읽게 됩니다. 이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처음에는 원칙대로 손절합니다. 한 번 손절, 두 번 손절, 세 번 손절. 근데 세 번 다 손절하고 나서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에는 손절 못합니다. 이번에도 손절하면 또 반등하겠지. 이번에는 안 속는다. 한 번만 버텨보자. 근데 하필 그 네 번째가 진짜 하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크게 물립니다. 결국 작은 손절을 피하려다가 큰 손실을 맞습니다. 이게 계좌를 망가뜨리는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손절을 몇 번 당하는 것보다 무서운 건 손절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 회피 심리가 나옵니다. 손절이 어려웠던 이유는 단순히 돈을 잃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손절은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하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기 싫어합니다. 특히 매매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분석했고 내가 들어갔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손절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손절을 누르기 직전까지 머릿속에서 계속 변명을 찾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진 건 아니야. 봉 마감까지는 봐야지. 이건 속임수일 수도 있어. 여기서 손절하면 너무 아까운데 조금만 반등하면 본절에 나올 수 있는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이 생각이 기준 안에서 나온 생각인지 손실을 피하려고 나온 생각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봉 마감까지 체크하기로 원래 정했다면 봉 마감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꼬리만 이탈해도 손절하기로 해놓고 손절해 오니까 갑자기 봉 마감까지 체크하겠다고 바꾸면 그건 기준이 아니고 도망입니다. 원래는 5분봉 기준으로 들어갔다면 5분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손실 나니까 갑자기 1시간 봉을 가져오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합리화입니다. 이 차이가 계좌를 가릅니다. 잘하는 트레이더는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절해야 할 때는 손절하고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흔들림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매매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진입하고 나서 정하면 늦습니다.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누구나 자기 포지션에 유리하도록 차트를 해석합니다. 롱을 들고 있으면 좋은 지지만 보이고 숏을 들고 있으면 위에 있는 저항만 보입니다. 그래서 진입 전에 정해야 합니다. 내가 롱을 잡은 이유는 뭔가? 이 시나리오가 깨졌다고 볼 지점은 어딘가? 그 지점까지 손절폭이 크다면 포지션 사이즈를 줄일 건가? 진입 자체를 포기할 건가? 반등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릴 건가? 이 질문이 먼저입니다. 이제 실제 차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눌림 롱을 기다립니다. 직전 고점이 돌파됐고 그 고점이 이제는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이 그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돌파했던 자리 리테스트네. 여기서 롱 잡으면 손절은 짧고 크게 먹을 수 있겠다. 간만에 좋은 자리 하나 잡았네. 근데 여기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그 구간을 살짝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돌파 구간 아래에 있던 손절 물량을 한번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리테스트 과정에서 나오는 흔들림입니다. 진짜 좋은 리테스트는 단순히 가격이 그 자리에 닿는 게 아닙니다. 깨진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그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올라오면 막혔던 자리입니다. 근데 돌파 이후는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버텨준다면 의미가 생깁니다. 이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할 건 단순한 터치가 아닙니다. 터치 이후의 반응입니다.
아래로 찔렀다가 다시 회복하는지, 구간 위에서 복마감이 나오는지, 작은 시간대에서 하락 추세가 깨졌는지, 직전 단기 고점을 넘기면서 구조 전환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입니다. 물론 실제 차트를 보면 매번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자리에 닿았으니까 바로 진입한다, 이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하락 구조에서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지지를 깨고 내려갑니다. 초보는 지지가 깨진 걸 보고 바로 숏을 들어갑니다. 근데 가격이 다시 올라옵니다. 방금 깨진 지지 구간을 리테스트합니다. 그 구간에서 막히고 다시 내려가면 그게 진짜 저항 전환입니다. 하지만 깨자마자 추격 숏을 들어가면 리테스트 반등에 털립니다. 그리곤 말합니다. 왜 내가 숏 치면 올라가지?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너무 뻔한 자리에서 확인 없이 들어간 겁니다. 진입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렸을 때 나갈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현실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단타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 구조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냐면 의미 없는 손절이 많아질수록 손실은 매매 손실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진입할 때 수수료, 나올 때 수수료, 다시 들어갈 때 수수료, 또 나올 때 수수료가 계속 누적됩니다. 특히 선물 단타는 매매 횟수가 많습니다. 내가 방향을 맞춰도 진입과 손절이 반복되면 수수료 때문에 계좌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 차트해커 채널에서는 매매 실력만큼 구조도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정보 공유방과 함께 선물 거래 수수료 최대 70% 평생 페이백 혜택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해뒀습니다. 단타를 계속 하실 거라면 수수료를 그냥 비용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구조부터 먼저 잡고 가셔야 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 구조가 다르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손절 이후에 반등하는 상황, 의미 없는 손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손절 위치를 진입한 후에 정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부터 합니다.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생각합니다. 손절은 어디 두지? 이러면 손절은 애매해집니다. 왜냐면 진입하고 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시나리오를 세웁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가 깨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손절폭을 계산합니다. 그 손절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진입합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다면 수량을 줄이거나 레버리지를 줄이거나 아예 진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롱을 본다면 나는 지금 상승 구조에서 눌림 롱을 보는 거다.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직전 저점이 지켜져야 한다. 만약 직전 저점이 깨지고 그 아래에서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이 시나리오는 깨진 거다. 그럼 손절은 그 구조가 깨지는 지점에 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손절은 내 감정이 불편해지는 지점이 아닙니다. 내 시나리오가 틀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손절은 가격이 아니라 시나리오 무효합니다. 이 한 문장을 진짜 몸에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뻔한 저점 바로 아래 손절을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직전 저점 아래에 손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저점 바로 아래에 딱 붙여놓으면 수입에 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 번 지지를 받은 저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손절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이 쌓여 있다는 거고 세력은 그 자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그 저점을 살짝 깨고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요 저점을 깨는 순간 바로 손절 당하거나 숏으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그 이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그때 진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바로 다시 저점 위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저점 위에서 버팁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 이탈이 아니라 유동성 수입 이후에 회복일 수 있습니다. 이때가 오히려 더 좋은 롱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손절 구조를 여유있게 잡되 수량을 줄이는 겁니다. 손절 폭을 넓힌다는 말이 무작정 버틴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좌의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하고 손절 위치를 차트 구조에 맞추기 위해서 수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수량은 그대로인데 손절만 넓히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계좌 손실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손절 폭에 맞게 수량을 줄이는 거,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 터치 진입보다 반응 진입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특히 손절 이후에 반등하는 경험을 자주 겪는 분들은 저점 잡으려는 욕심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지지에 닿는 순간 바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점에서 잡으면 수익이 크고 손절도 짧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점 욕심이 클수록 흔들림에 털릴 확률도 같이 커집니다. 가격은 지지에 닿고 바로 반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아래를 찌를 수 있고 횡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짜 반등을 만들고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봐야 합니다. 반응이라는 건 단순히 양봉 하나가 아닙니다. 양봉 하나 나왔다고 바로 확인된 게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보고 있는 시간대에서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지 다시 회복하는지 단기 구조가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손절 이후에 바로 복수 진입하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손절하고 나서 바로 반등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만 털고 가네. 이번에는 안 놓친다. 그래서 손절 이후에 바로 재진입합니다. 근데 이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첫 진입은 분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 직후에 재진입은 복수매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진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수입 이후에 회복이 명확하고 원래 계획에 재진입 기준까지 있었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이 화가 나서 다시 들어가면 그건 매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 이후에 반등을 보고 다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재진입하는 이유가 새롭게 생긴 구조 때문인가, 아니면 방금 손절한 게 억울해서인가? 대부분 후자 입니다. 그래서 손절 직후에는 잠깐 멈춰야 합니다. 차트를 다시 봐야 합니다. 내가 틀린 건지, 손절 위치가 잘못된 건지, 진입이 빨랐던 건지, 구조가 바뀐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바로 재진입하면 손실은 두 번이 됩니다. 첫 번째는 손절 손실, 두 번째는 감정 진입 손실. 이게 반복되면 하루가 망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매매 전 체크리스트를 짧게라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진입 전에 딱 4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방향은 어딘가? 상승 구조인지, 하락 구조인지, 횡보인지. 두 번째, 내가 들어가는 자리는 그 방향과 맞는가? 상승 구조에서 눌림 롱인지, 하락 구조에서 반등 숏인지. 세 번째, 진입 트리거는 터치인가, 반응 확인인가, 단순히 닿아서 들어가는 건지, 반응을 보고 들어가는 건지. 네 번째, 손절은 어디며 왜 거긴가, 내 손절은 감정 기준인지, 시나리오가 깨질 땐지. 이 4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회는 계속 옵니다. 하지만 계좌는 계속 오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무너지면 다음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위험한 건 기준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손절 이후의 반등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손절 이후의 반등은 무조건 나쁜 경험일까요? 아닙니다. 잘 복귀하면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됩니다. 내가 손절한 자리에서 계속 반등한다면 그건 시장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 진입 기준이 너무 빠르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가 손절한 자리에서 계속 방향이 맞았다면 내 방향 분석은 나쁘지 않은데 손절 위치와 진입 타이밍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손절하고 나서 반등은 했지만 결국 다시 내 방향 반대로 크게 갔다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었고 손절은 맞았던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 이후에 짧은 반등만 보고 손절하지 말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차트를 끝까지 보면 결국 더 크게 하락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 손절은 잘한 손절입니다. 잠깐 반등했다고 손절이 틀린 게 아닙니다. 내 시나리오가 깨졌고 이후 시장이 불안정했다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절 이후에 크게 반등했던 걸 더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손절 이후에 반등을 볼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반등이 내 원래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되돌림이었는지, 내가 너무 빨리 진입했는지, 손절 위치가 구조적으로 너무 가까웠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복귀 없이 감정만 남기면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복귀를 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지지구간 상단에서 빨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직전 저점 바로 아래에 손절을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돌파 캔들을 보고 늦게 추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절 이후에 바로 재진입해서 2번 잃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패턴을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매매 실력은 새로운 기법을 계속 배우는 것보다 내가 반복하는 손실 패턴을 줄이는 데서 더 빨리 늘어납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상단은 계속 막히고 하단은 계속 지지를 받쳐줍니다. 여러분은 하단에서 롱을 잡고 싶습니다. 가격이 하단 근처로 내려옵니다. 보통 초보는 하단에 닿으면 롱을 잡습니다. 손절은 박스권 하단 바로 아래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박스 하단을 살짝 깹니다. 잡았던 롱 손절이 터집니다.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가는 척 하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박스 상단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나오면 손절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박스 하단 아래에 유동성을 쓸고 다시 박스 안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때 진짜 신호는 하단 터치가 아니라 하단 이탈 후 회복입니다. 즉 초보가 손절한 자리가 숙련자에게는 진입 포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다들 돌파 매매를 보고 있습니다. 초보는 돌파 캔들이 강하게 나오는 순간 바로 롱을 잡습니다. 근데 가격은 다시 하락합니다. 방금 돌파한 저항 구간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초보는 다시 내려오네 하면서 손절합니다. 근데 가격은 그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이어갑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는 손절이 아니라 진입입니다. 돌파 직후 추격한 게 문제였던 겁니다. 진짜 안정적인 자리는 돌파 캔들이 아니라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해서 버텨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리테스트 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놓치는 겁니다.
그냥 내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놓치는 것도 매매입니다. 모든 움직임을 다 먹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 기준도 남지 않습니다. 놓친 매매는 손실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진입이 손실입니다. 이제 내 손절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실전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저점이나 고점 근처에서는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그 자리가 누구나 보는 자리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직전 저점, 전일 저점, 박스 하단, 명확한 추세 라인, 여러 번 반응한 지지와 저항, 방향이 크게 바뀐 스윙 포인트, 이런 자리는 손절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살짝 깼다고 바로 끝났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이탈 후에 회복 여부를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고점을 살짝 넘었다고 바로 돌파다 라고 판단하지 말고 리테스트 여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 진입은 터치보다 반응을 우선하세요. 지지에 닿았다고 롱이 아닙니다. 저항에 닿았다고 숏이 아닙니다. 오더블록 FVG에 도달했다고 진입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구간에서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그 구간은 그냥 통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 손절은 내 손실 허용치가 아니라 시나리오가 깨지는 지점에 둬야 합니다. 손실 허용치는 포지션 사이즈로 조절하고 손절 위치는 차트 구조로 정합니다. 네 번째 기준, 손절 후 바로 재진입하지 마세요. 재진입하려면 새로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억울해서 들어가면 거의 다 망합니다. 다섯 번째 기준, 한번 버텨서 살아난 경험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손절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경험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다음 손절을 못하게 되고 언젠가는 크게 한 방 맞습니다. 시장은 여러 번 살려주는 척 하다가 한 번에 전부를 가져갑니다. 여섯 번째 기준, 내 손절 뒤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복귀하세요. 내가 너무 빨랐는지, 손절이 너무 가까웠는지, 방향이 틀렸는지, 구조를 잘못 봤는지, 확인 없이 들어갔는지 이걸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감정만 남기면 실력이 안 늘고 기록이 남아야 패턴이 보입니다. 일곱 번째 기준, 매매 횟수를 줄이세요. 의미 없는 손절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매매 횟수가 많습니다. 좋은 자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고 있으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트레이딩은 계속 들어가는 게임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좋은 조건에서만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특히 선물 단타는 레버리지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진입을 많이 하게 되면 계좌는 더 빠르게 깎입니다.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손절 후 반등 경험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애매한 자리에서 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놓칠 줄 아는 것도 매매입니다. 이제 이번 영상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손절하면 항상 반등할까? 답은 이겁니다. 내가 너무 뻔한 자리에서 들어가고 너무 뻔한 곳에 손절을 두고 확인 없이 조급하게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운이 좋지 않은 손절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손절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피할 수 없는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그건 운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고쳐야 합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손절은 줄여나가야 합니다. 손절을 줄인다는 건 손절을 안 한다 란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고 더 명확한 시나리오로 들어가고 틀렸을 때 나갈 이유가 분명한 매매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매매할 때 이 질문 하나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절은 단순하게 가격이 내려와서 나가는 자리인가? 아니면 내 시나리오가 진짜 틀린 자리인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들어가는 이유가 자리 때문인지 반응 때문인지, 자리만 보고 들어가면 흔들림에 털릴 수 있습니다. 반응까지 보고 들어가면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의미 없는 손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저점, 고점 잡기 게임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고 다음 기회를 잡아야 계좌가 우상향합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본인의 매매에서 손절한 후에 반등이 자주 나왔던 구간을 꼭 복귀해보세요. 그 자리가 직전 저점 바로 아래였는지, 확인 없이 터치로 들어갔는지, 손절이 너무 타이트했는지, 단타로 들어갔다가 스윙으로 바꾼 건 아닌지, 버릇처럼 계속해서 포지션에 진입했던 게 아닌지, 이걸 보면 본인 매매의 약점이 꽤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는 선물거래 평생수수료 페이백 혜택과 정보 공유방 입장 링크도 같이 남겨두겠습니다. 단타는 결국 진입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차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수수료 구조 자체도 리스크 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차트를 보면서 기준 잡기 어려웠던 분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왜 그 자리를 보는지 헷갈렸던 분들은 차트 해커 정보 공유방에서 제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들이나 시장 관점, 실시간 브리핑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기준 잡아가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셔서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매매를 하시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헷갈렸던 주제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이 질문해주시는 주제들은 이렇게 실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같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솔루션 TV의 차트 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